반갑습니다. 지프로 에어컨 학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은 환경이다 입니다. 전반적인 교육 내용은 에어컨 냄새에 대한 세척 요령입니다. 에어컨 냄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간 좀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저희들이 몇 년,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본 결과 한 20여 가지 정도 되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많이 나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 썩는 냄새, 퀴퀴한 냄새를 말합니다. 일명 저희들이 곰썩기라고 하죠. 이런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는 에어컨이 나 좀 씻어줘 하고 신호를 보내는 때이니까 분해 세척을 여러분들께서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냄새가 없어지나요? 뭐 여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는 90% 세척 즉시 90% 이상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8번 경우는 나중에 8번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들 보면은 응사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응가 냄새, 그 다음에 사료 냄새, 또 지린 냄새 이런 곳이 냄새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이런 잘 관련 없을까요? 네, 맞아요. 요즘은 원룸이라도 반려견이나 혹은 또 반려묘 이런 거 많이 키우죠. 그리고 애견 펜션 혹은 애견 카페, 미용실 이런 곳들이 있죠. 네. 이런 업종이나 원룸, 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곳에서는 특이한 세척 노하우가 있나요? 그럼요. 노하우까지라고는 뭐 하긴 그렇고 저희들 회사의 세척 매뉴얼대로 세척을 잘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런 응가 냄새나 사료 냄새 또 지린 또 오줌 냄새 이런 경우는 탈취제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한 냄새가 메이는 주기를 조금 길게 만들어 줘야 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저기 기탄톱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기는 그 기름 냄새를 말하죠. 이거는 이제 폐 식용유 냄새, 그 다음에 탄 냄새, 흡안 냄새. 이런 냄새는 어디 가면 맡을 수 있을까요? 고깃집이요. 아, 예, 맞습니다. 고깃집입니다. 이 고깃집도 있고요. 짱어집, 통닭집, 또는 뭐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업소는 세척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업소에 맞는 세척제와 그 다음에 냉수로는 잘 세척이 안 됩니다. 온수를 잘 사용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그 일반 가정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오븐 클리너, 이런 락스, 요걸 이제 적절히 배합해서 온수를 사용해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락스 사용 시는 업장의 이제 대표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이렇게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깃집 같은 계통의 세척은 타 업종 세척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세척비도 좀 더 많이 받나요? 당연하죠. 저희들은 이제 일하는 시간만큼 받는 거죠. 이 업종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봄에 혹은 가을에 이렇게 해마다 정해진 달에 주기적으로 꼭 하시죠. 아, 네. 네 번째는 새콤, 달콤, 시든 꽃 냄새. 듣기로는 좀 악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냄새 특징은 오래 맡으면 두통 혹은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면 이런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공부방? 네, 맞아요. 공부방도 그런 경우가 있죠. 독서실, 학원, 꽃집, 마사지샵. 뭐 독서실, 학원, 공부방 이런 경우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꽃집은 자연향의 꽃냄새, 마사지샵 이런 경우에는 방향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캔들이나 디퓨저, 아로마, 방향제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이런 정말 그 상상치도 못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이제 분해 세척을 해도
주변 환경을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냄새가 납니다. 세척 후에 캔들이나 디퓨저, 방향제, 아로마, 향 이런 거 쓰실 때에는 반드시 환기 후에 혹은 에어컨 사용 후에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척 후에 또 탈취제도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탈취제 자체도 이런 냄새하고 섞여서 굉장히 역한 냄새와 두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호기역인데 그 말 그대로 읽으면 오묘하면서도 기분 나쁜 역한 냄새죠. 생각나는 곳 있으십니까? 공중 화장실 에어컨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의 회사가 세척을 한 그 경험으로 봐서는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여러 아주머니 분들이 자전거에 앉아서 탄성을 지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그 숙박업소, 이런 곳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여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에어컨을 분해를 해보면 코 같은 물질이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서 따로 그 부분을 떼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체, 땀, 침, 먼지, 수분 등이 합쳐져 가지고 고드름처럼 그냥 에바의 정발기 표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드레인 구멍을 막아서 역류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이 되는 거죠. 다른 업소보다 이런 업소에 에어컨을 저희들이 세척하러 가면은 정발기 표면 에바 여기에 세척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끈적끈적해서 더 꼼꼼히 세척해야 되고 반드시 드레인 호스 점검 필수입니다. 막히지 않게 조치를 다 해놓고 나와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는 검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검은 곰팡이 위에 흰 곰팡이 혹은 흰 먼지 같은 것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노인네 냄새라고 하면은 잘 아시죠? 저도 그 표현이 싫어서 그냥 검인 냄새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요양병원이나 혹은 집안에 오랜 투병 생활하는 환자분이 계신다거나 이런 흰색 이물질이 많이 송풍팬 위에 덮여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흰색이라는 그거 흰색은 저희들이 송풍팬을 떼서 이렇게 관찰을 해본 결과 각질, 또 죽은 세포 찌꺼기, 먼지, 어르신들의 타액 이런 것들이 에어컨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특히 송풍팬에 고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팬을 다른 업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깨끗하게 해드리고 항상 세척하고 난 다음에 탈취제, UV 살균 꼭 해드려야 됩니다. 네. 요양병원이나 그런 환자분이 계신 데 가서 에어컨 세척을 다 하고 또 이 주기를 조금 이렇게 길게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마다 할 수 없는 거고 되도록이면 환기를 자주 시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이렇게 그 어르신들 병실은 환기가 좀 어렵죠. 어떤 것은 창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도 감기 걸리실까봐 혹은 창문을 열었을 때 또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가셔서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빠른 또 이렇게 시간 내에 흰 곰팡이가 또 혹은 각질 이런 부분으로 도포되어서 에어컨을 트실 때 이 가루가 날려서 어르신들이 또 장기침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고깃기름보다도 더 역한 냄새 풍기면서 세척이 더 힘든 기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뭘까요? 생선기름입니다. 아마 의외일 겁니다. 어시장이나 일식집, 횟집 이런 곳에 에어컨 기름때는 세척하실 때 주의해야 됩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세척을 하고 난 뒤 배수구가 백발백중 막혀버립니다. 이 기름때가 고기 기름때와 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녹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절대 녹지 않습니다. 찰흙이나 석고처럼 덩어리 져서 안 내려갑니다. 이럴 때는 장갑 낀 손으로 혹은 쓰레받기로 주워 담아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좀 많이 기네요.
그렇죠. 마지막 8번째가 생꽃이 알신신인데, 오늘의 여러분들 주제가 무엇입니까? 에어컨은? 환경이다. 예, 맞습니다. 자, 8번째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냄새, 8번의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에어컨들의 냄새입니다. 자, 8번째는 생꽃이 알신신인데 생선 비린내, 그 다음에 이 사투리가 될 수도 있지만 꼬리꼬리한 냄새, 시큼한 냄새, 그 다음에 알코올 냄새, 쉰 냄새, 신 냄새, 뭐 고객님들이 표현하기에 저 6가지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입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안 환경도 보면 되도록 좋은 경우입니다. 환기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정속형, 인버터형으로 에어컨을 나눠서 정발기 원재료, 즉 구리로 만들어졌느냐, 동이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뭐 구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항균 탈취 기능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고, 알루미늄은 냄새 입자가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냉방 가동 시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풍시나 25도 26도씨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L사에서는 구연산과 물을 섞어서 소비자분들이 직접 셀프 세척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제조사에 뭐 10,000대, 1,000대 일어나는 불량으로 그럴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통 처방책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송풍 30분에서 1시간 돌리기, 또 요즘 나온 이제 인버터형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자동 건조 기능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난 뒤 자동 건조 기능이 돌아갑니다. 단 주변을 환기시키면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는 없어지나요? 반반입니다. 어떤 고객님들은 없어져서 잘 쓰고 계신다 하고, 또 어떤 고객님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에어컨 세척업계에 뛰어들어서 실험과 연구를 하면서 좀 접근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예전에 에어컨을 30년 된 에어컨, 20년 된 에어컨을 발품 팔아서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써야 되나? 그건 좀 아니죠. 그럼 지금 에어컨을, 이 인버터형을, 송풍 혹은 자동 기능을 30분 이상, 30도가 넘는 더위에,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그것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또 환기하면서 틀어놔야 되니까 또 창문을 다 열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귀찮고 덥고 참고 있으려니 그게 더 스트레스죠. 맞아요. 원래나 먼지도 들어올 거고. 맞아요. 방충망이 없는 데는 벌레가 들어올 거고, 혹은 또 먼지도 송풍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면 이 먼지가 그냥 먼지가 아니고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미세먼지들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생꽃이 알신신 이런 냄새는 안 나지만 일반적인 곰석희, 즉 곰팡이나 썩는 냄새, 귀퀴한 냄새 나는 정속형 에어컨, 또 지금 현재의 스마트형, 인버터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에어컨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냄새 나는 원인을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에바의 원재료 말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 두 개의 냄새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옆에 제가 에어컨을 두 개를 놔둬놨는데, 요 놈은 예전 모델이고요. 요 놈은 요즘 모델, 스마트형, 뭐 정속형 이렇게 되고, 예전 모델, 현 모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모델 요 차이점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예전 거는 크고 네. 지금 거는 맞습니다. 맞네요. 큰 거, 작은 거 제가 갖다 놨는데, 근본적으로 디자인이 다릅니다. 디자인이 왜 다르냐면, 예전 거는 공기 흡입구가 앞면 혹은 옆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형, 요즘 나온 것들은 100% 후면에 있습니다. 뒤쪽 면에. 이게 냄새의 이런 원인이 발생시킨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을 보면은 예전에는 냉방 효율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시원하면 된다.
무조건. 그런데 요즘 나온 스마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에어컨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구하고도 조화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작아야 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은 고객님들께서 그 부피 큰 에어컨을 쓸 이유가 없겠죠. 요즘은 예전처럼 단독주택에 넓은 거실을 사용하기 있는 게 아니고 공간 활용되어 있어서 뛰어난 에어컨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고객님들께서 에어컨을 구석으로 모는지 공간 활용도 높아서 그렇겠죠. 그 예전 에어컨이나 요즘 에어컨이나 다 구석에 설치를 하는 거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전 에어컨하고 지금 현재 나오네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구석에 딱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 에어컨은 구석에 설치하더라도 흡입구가 앞에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됩니다. 예전 에어컨들은 에어컨을 크고 끼고 하실 때도 위에 이 부분이 닫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닫혀도 공기가 어느 정도 좀 통합니다. 여기는 항상 큰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위에 안에 공간도 넓습니다. 그러나 요즘 에어컨은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작동을 멈추면 이 부분이 닫혀버립니다.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뒤쪽밖에 없습니다. 뒤쪽에는 원래 공기순환이 잘 안 되겠죠. 공기 속도도 좀 느리고 습하고 이런 어떤 스마트형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풍을 하고 자동 건조 기능을 실행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고객님들께 고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안 돼서 혹은 6개월 후에 다시 생선 비린내가 난다. 혹은 시큼한 냄새가 난다. 쉰내가 난다. 이런 경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고객님들께서 이런 어떤 클레임 자체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냐면 일단 에어컨은 환경이다. 환기를 잘 시켜주면 일단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느냐? 저희 집 에어컨 사진이 조금 이따 나갈 건데 에어컨 스마트형의 에어컨 이 후면부에 항상 에어컨을 켜실 때 선풍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선풍기를 같이 사용을 하면 냄새의 강도가 90이면 1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바람을 씌워지느냐 하면은 이 후면부에 지금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이렇게 공기 토출구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방향으로 찬바람이 나가겠죠. 그러면 선풍기는 이 뒤쪽 바람으로 선풍기를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 구석진 곳에 에어컨을 끄실 때는 또 선풍기 끄셔도 되고 켜놓으셔도 되고 에어컨 가동 시에 선풍기를 같이 항상 켜주시면 생선 비린내, 그 다음에 시큼한 냄새,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게 쉰냄새죠. 쉰냄새, 신냄새 이런 것들이 10% 정도까지 줄어드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은 세척하라고 하셔가지고 꼭 고객님들께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